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만이 하도급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도급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급과 하도급이라는 용어에는 익숙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어떤 일을 하도록 계약하는 것이고, 하도급은 도급받은 자가 이 일을 제3자에 다시 도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도급 앞에 하자를 붙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급을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는 1956년에 제정된 일본의 하청법의 하도급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청이니 하청이니 하는 개념들이 일본 하청법상의 용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도급법에서 하도급 거래란 무엇일까요?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하는 것을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는 것을 건설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도급 개념에는 제도급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하도급과는 약간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건설 등의 위탁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도급법상 위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건설위탁, 제조위탁, 용역위탁, 수리위탁의 네 가지 유형의 위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해당되지 않으면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행위는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가맹사업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프랜차이징 사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설위탁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위탁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시공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설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 양 당사자가 건설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이라도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건설위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위탁이 건산법에 의한 건설공사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건산법상 건설공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에서는 건설위탁을 건사법상의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건설위탁, 환경 관련 시설 사업자의 건설위탁, 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건설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도급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건설위탁의 한 유형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공사 등을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건산법에서는 도급으로 보는 반면 하도급법에서는 건설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하도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급으로 생각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 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례로 법인인 종합건설사업자가 자기 사옥의 화장실 내부 개보수 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하면서 도급공사로 보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법에 의해 경고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건설사업자이고 건설공사를 위탁했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은 무엇일까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대기업이고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사업자는 대기업이어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강자로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제정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거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만 있을 수는 없겠죠. 종합건설사업자의 97%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관계만을 규율한다면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도 하도급법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도 원사업자로 보고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탁을 받는 사업자가 대기업이라면 수급사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대기업은 하도급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의 기업 규모 외에 또 다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한 사업 수행에 적법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건산법상으로 적법한 전문건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건설 위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건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에서는 소규모 위탁사업자가 원사업자로 하도급법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원사업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위탁은 시공능력 평가액 30억 미만, 제조, 수리 위탁은 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 용역 위탁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05년대에 개정된 규모로서 물가 상승률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의 50%씩 확대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고 공정위에서는 외부 의견 수렴을 마치고 현재 검토 작업 중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건설 위탁의 경우 시평액 45억 미만 사업자는 하도급법 규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하도급 거래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하도급 거래는 상이할 수 있으며 하도급법은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만 규제하기 때문에 모든 하도급 거래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상 의무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건산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하도급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